안녕하세요. 역사랑 한국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목차 없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고조선의 원래 정식 명칭은 조선이었습니다. 기원전 194년 위만이 준왕을 몰아낸 시기와 1392년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삼국유사, 동국통감 등등에서 기원전 24세기에 건국이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책들의 기원전 24세기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건국이 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면 유명한 게 단군신화, 즉 건국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건국 이야기는 1년의 삼국유사, 이승효의 제왕운기, 조선 성종시기, 서거정 등등의 동국통감에 잘 드러나 있는데 이러한 건국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 세계의 지배자인 이 환인이 있었는데 환인의 아들 이 환웅이 지상 세계에 내려가기를 매우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인이 승인을 하고 환웅이 지상 세계에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때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 등등을 데리고 지상세계에 내려가 이 지상세계를 다스렸다. 그런데 이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찾아가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환웅이 말하기를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햇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곰과 호랑이가 실천을 하려고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호랑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되고 곰은 100일을 버텨 사람이 되고 웅녀가 되어서 환웅과 결혼을 하여 단군 할아버지를 낳았다 하는 것이 건국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건국 이야기를 통해 당시 고조선의 사회 모습 등을 볼 수 있거든요. 먼저 고조선은 농경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웅이 내려갈 때 기후와 관련된 신하들을 데리고 내려가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이러한 기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조선은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치 세력의 통합과 복속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환웅이 지상세계에 내려갔어요. 이거는 그 이전 청동기 시대에 천손 사상이 가미된 것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천손 계열이 이런 곰과 호랑이를 통합 복속하기 시작합니다. 이 곰과 호랑이는 신석기 때 시작이는 토테미즘 사상이라고 했었거든요.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데 곰 부족은 천손 계열과 통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호랑이 부족이 이탈했기 때문에 결국 복속되었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화를 통해서 계급 발생을 또 알 수 있거든요. 천손 계열이기 때문에 계급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재정, 일치 등등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환웅이 내려갈 때 이런 기후와 관련된 것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결국 이 기후가 이 계열의 신하이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기후를 다스리는 제사장이자 정치자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또 이 건국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호칭은 고조선의 지배 명칭이기도 했거든요. 단군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뜻을 담고 있고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를 통해 또 재정일치 사회임을 고조선에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조선이 발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기원전 4세기 철기 시대에는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을 할 정도로 강성했다라는 것을 또 중국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전국 시대라고 해서 여러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를 전국 칠웅이라고 했는데 그 7국가 중에 연나라가 들어있었는데 연나라와 고조선이 대립할 정도로 고조선이 강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부왕, 준왕 등의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왕위를 세습하려면 왕권이 강해야지 가능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부여 같은 경우에는 사출도라고 해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에서 왕을 선출하게 되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석, 김씨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한다든지 고구려는 계로부, 선호부 등등 오부에서 왕을 뽑는다든지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고조선은 왕권이 이때 강해서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에는 상, 대구, 장군 등의 체계적인 관직이 있었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조선의 정치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진한 교책이라고 해서 기원전 206년, 기원전 202년쯤에 진나라가 망하고 초반지의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유방이 서로 싸우는 혼란의 시기였는데 이때쯤 전후로 해서 유이민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나라가 혼란하기 때문에 유이민들이 고조선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나라가 건국을 하고 통일된 이후에도 아직 건국 초기이기 때문에 나라가 좀 어지러웠거든요. 이때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이민 1000여 명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위만이 상투를 알고 고조선에 흰색 옷을 입고 들어왔다라는 기록을 보아서 위만은 우리나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만이 들어왔을 시기에 고조선의 왕이 준왕이었거든요. 준왕이 위만을 같은 나라 사람이기도 하고 어여삐 여겨서 국경을 수비하는 수비대장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위만이 뒤통수를 치고 결국 중앙의 준왕을 공격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위만의 쿠데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시기를 위만조선이라고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시기는 기원전 19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만이 이 조선의 국가를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조선 국명을 쓰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위만 쿠데타를 전후로 해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중국 한나라 한무제 시기에 있었는데 중국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고조선이 이 중개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고조선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고 한무제가 가장 싫어했던 흉노와 고조선의 연계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니까 결국 한무제의 침략으로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고조선의 옛 영토에는 당시 한나라의 지방행정 조직이었던 군현이 설치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어서 고조선의 이 8조의 법, 이 8조법을 통한 사회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중국 한서에서 전해지는 이 8조의 법 또는 8조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현재는 3개 조항이 전해지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돈을 내라라는 것이 이 8조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8조의 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의 사회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계급 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비로 삼는다라는 것을 통해 고조선은 계급 사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형벌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곡식으로 갚아라, 또 즉시 죽인다, 또 돈을 내라라는 것을 통해 이런 법을 통해 형벌이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노동력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 하나하나마다 노동력이 귀했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노동력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노동력의 손실을 곡식으로 갚아라 라는 내용이 있고 또 남의 사유재산, 이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으니까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이 8조의 법, 8조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8조법은 한 군년 설치 후 법률이 60여 조로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로 이 한 군년은 313년 고구려 미천왕 때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고조선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초기 국가, 고대 국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